글로벌 조선업계에서 한국을 완전히 밀어내는 전략을 펼치던 중국 조선업계가 대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지금까지 중국은 한국을 시장에서 완전히 밀어내기 위해 한국보다 무려 3배나 낮은 가격으로 수주를 하며 품질은 둘째치고 가격 경쟁력에 엄청난 신경을 쏟아왔는데요. 그런데 최근 갑자기 한국 조선사들에게만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주문을 넣고 있는 유럽 국가가 등장하여 중국 조선업계가 경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심지어 중국 조선업계는 수익이 따르지 않는 물량 증가로 오히려 적자만 불어나게 생겼습니다. 거기다 얼마 전부터 한국이 오랫동안 깊은 신뢰를 보여준 우방국들과 본격적으로 협력을 강화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들은 베트남은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내던진 것에 대해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습니다. 앞서 영국의 조선 해운 분석기관인 클락스 리서치 위 국가별 수주 통계에 따르면 2021년 글로벌 선박 발주량 4,664만 CGT 중 한국은 1,744만 CGT를 수주하며 2013년 1,845만 CGT 이후 8년 만에 최대 수주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IMO 환경규제 강화로 수요가 증가하는 LNG 운반선의 경우 지난해 전세계 발주량 78척 중 68척, 87%를 한국이 수주하며 압도적인 경쟁력을 입증했는데요. 이러한 한국의 선전에는 숨은 공신이 있었습니다. 바로 지중해의 해양국가 그리스인데요. 그리스는 세계 1위 해운국으로 유명하죠. 이 때문에 전세계 조선업계에서 큰손으로 정평이 나 있는 그리스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일본과 중국 등 한국과 조선업으로 경쟁하는 국가들이 필사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게 현재 상황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리스의 선택은 전세계 수준량위인 중국이 아니라 3배나 높은 가격을 부르는 한국이었는데요. 다수의 그리스 선수들이 한국 조선사들에게만 주문을 넣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자 일본과 중국 조선사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서 펄쩍 뛰고 있습니다. 사실 그리스는 중국산 선박이 가격만 싸지 실제 물류비 그리고 선박 효율이 안 좋아서 잔 고장이 많기 때문에 수리비를 생각하면 오히려 마이너스라는 것을 누구보다 빨리 알아챘습니다. 일본산 선박은 말할 필요도 없이 두동강이라는 단어로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그리스가 업체나 선박 종류를 가리지 않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한국의 조선사를 애용하는 것인데요. 특히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은 1994년 대우조선해양과의 첫 계약 후 현재까지 112척을 발주한 대우조선해양의 최대 고객입니다. 실제로 지난 6일 그리스 최대 해운사인 안젤리쿠시스 그룹 산하 마란가스는 새해가 밝자마자 대우조선해양을 찾아갔는데요. 5,021억 원 규모의 LNG 운반선 2척의 수주가 이루어졌으며 이는 전년 대비 열흘 이상 빠른 시기에 성사되어 놀라움을 주었습니다. 한국 조선사의 기술력에 대한 그리스의 무한한 신뢰가 올해도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죠. 이 그룹은 대우조선해양의 수주 가문과 경영 악화가 겹친 2015년 이후에도 대우조선해양의 36척을 발주한 것으로 유명합니다. 2019-20년에는 그리스 선박 발주량의 70% 이상을 한국 기업이 수주했으며 지난해에는 LNG 운반선 86%를 한국 조선소에 발주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업계 관계자들은 한국 조선업체들이 어려움을 겪을 때 그리스는 매번 담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다 라고 입을 모았습니다. 이렇게 고마운 그리스는 45년 전 위기를 맞았던 한국 조선기업에 찾아온 첫 고객이기도 합니다. 그리스 선엔터프라이즈의 조지 리바노스 회장은 45년해 한국 조선사와의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그는 2016년 한국 조선 해운 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 바로 한국까지 찾아와 이렇게 말했습니다. 40여 년 전 나를 찾아와 반드시 좋은 배를 만들어내겠다 던 정주영 회장의 모습을 또렷이 기억한다. 자신감 넘치는 그의 모습 내 마음을 움직였고 몇 년 뒤 최고의 선박으로 그 약속을 지켰다. 비록 지금 한국을 비롯해 모든 조선 해운 시장이 어려운 시기를 겪고 있지만 이 고비를 넘기면 반드시 좋은 날이 찾아올 것이다. 현대중공업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 최초로 선박 발주를 해준 곳도 그리스였습니다. 그런데 작년으로 수교 60주년이 되는 그리스와 한국의 인연은 조선사와 해운사의 인연뿐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습니다. 6.25 발발 당시 모든 것을 이해관계로만 따지던 국제사회에서 오직 자유를 지켜야 한다는 신념 하나만으로 한국을 도왔는데요. 당시 미수교 상태임에도 그리스는 한국을 지내고자 무려 1만 581명의 병력과 7대의 수송기를 파견했습니다. 610명이 부상, 186명이 전사했으며 이는 그리스 최초이자 최대 해외 파병 기록으로 남아있습니다. 한국은 지난 9월
6.25 전쟁 당시에 희생한 그리스 용사들을 기리는 그리스군 참전자 추도식을 개최하기도 하며 그리스의 맹우들을 잊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이처럼 한국과 그리스는 동맹관계보다 끈끈한 혈맹관계로 맺어져 있습니다. 심하여 그리스는 6.25 전쟁 직전인 1949년까지 무려 5년간 그리스 내전을 치른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지상군을 파견할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8%의 군인들이 자원해 6.25 전쟁의 유엔군의 일원으로 참전했던 만큼 그리스는 자신들의 모국 이상으로 한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아끼지 않았죠. 당연히 대한민국 정부는 휴전 후 그리스를 최우선 수교 대상국으로 지정했고 그리스는 계속해서 국제 외교 무대에서도 대한민국의 입장을 지지했습니다. 따라서 몇 년 전부터 경제위기가 온 그리스에 이번에는 한국이 적극적으로 위리를 저버리지 않기 위해 앞장서고 있는데요.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을 정도로 심각한 경제위기를 맞이한 그리스에 한국은 도움의 손길을 내밀었습니다. 실제로 지난 10월 한국수출입은행은 그리스 최대 해운사 안젤리쿠시스그룹 아테네 본사에서 금융지원 협약을 맺었는데요. 즉, 다양한 금융수단을 제공해 그간 신뢰를 지켜준 그리스 선주들과의 협력관계를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얼마 전 한국 외교부는 한국과 그리스가 양국이 긴밀하게 협력하고 있는 조선, 해운뿐 아니라 방위산업과 관광 등의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스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산업이 바로 관광과 해운업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이들 분야에서 한국과의 협력 강화는 그리스의 높은 경제 성장률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히 그리스 국가 경제의 무려 20%를 차하는 관광산업은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해 그야말로 올스톱에 가까웠는데요. 한국과의 외교에서 신뢰를 지켜준 그리스에게 한국이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며 그리스의 경제 위기가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관측됩니다. 세계 최고의 IT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에서는 그에 관련한 지원도 아끼지 않았습니다. 2017년부터 한국 외교부, 행정안전부는 전자정부 협력을 위해 꾸준히 그리스에 사절단을 파견해왔는데요. 그리스는 전자정부에 대한 관심은 많지만 아직 정부 업무가 종이 문서 중심으로 처리되고 일본 도입된 전자문 시스템도 기관 표준화가 안 돼 문서를 주고받기 어려운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도움으로 그리스는 우리나라와 지난해 10월 전자정부 양해각서를 맺고 협력위원회도 열며 한국 덕분에 공공업무의 전자화를 차근차근 진행할 수 있게 됐죠. 국제선박검사기관인 한국성급은 그리스 국립 아테네공과대학교 NTUA와 한국성급의 IT 분야 독자 기술을 지원하는 협약을 체결하기도 했습니다. 협약에 따라 한국성급이 독자 기술로 개발하여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선박구조 해석 프로그램과 국제해사기구 IMO의 협약 문서를 수록한 전산 프로그램인 KRCON을 아테네공과대학교 조성 관련 학과 학생과 교수, 연구진에게 무상으로 제공하고 관련 교육도 하게 됐습니다. 이로써 우리 기술을 간접적으로 수출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게 된 상황입니다. 아테네 공과대 학생과 연구진에게 한국성급 프로그램을 활용할 기회를 제공하면 이들이 회사업계에 진출했을 때 산업 현장에서 채택할 가능성이 커지기 때문이죠. 현재 그리스와 한국의 실질 협력은 농업, 교통, 물류, 정보통신기술, ICT 등으로 확대되고 있고 디지털, 과학기술, 문화, 제약 분야의 협력 잠재력도 매우 비긍정적인 전망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까지 한국을 배신한 국가와 한국과 신뢰를 지킨 국가의 상황을 비교하며 살펴봤는데요. 역사적으로 신의를 우선시하는 우리나라 특유의 외교 방식 덕분에 대한민국의 국제적인 신뢰도와 의상이 더욱 가파르게 상승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오랫동안 한국과의 신뢰관계를 지켜온 국가들과 한국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어려울 때마다 서로 도움을 주는 관계가 지속되길 바랍니다.